우리 여기서 까도 되나? 일정 점수를?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 90. Nope. 오늘은 교사들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인 이 승진 체계와 또 승진 규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보니까 전국 각 시도를 다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시도마다 약간의 차이는 아마 있을 테지만 대부분 뭐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내가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 중등교사의 입장으로서 한번 알아보는 걸로 오늘 시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순서는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봤고 크게 교육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는 체계가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 보니까 첫 번째는 일반 승진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교사로 임용이 돼서 2차, 2차 경력을 쌓여가지고 교감으로 되고 뭐 교장으로까지 되는 과정이 있고 뭐 이전에도 우리 민철이랑 같이 얘기했던 교장 그 승진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뭐 일반 승진도 있지만 뭐 공모제 형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장학사 시험이라고 하지 교육 전문 직원 그 시험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전직을 통해서 장학사로 일정 경력을 쌓고 다시 학교 현장으로 나오는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승진 체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어떤 사람을 승진 대상자로 삼느냐로 보면은 중요한 건 자격증이야, 자격증. 우리 교사 임용이 되면 처음에 이제 이 그 사범대를 졸업하게 되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이제 부여가 되잖아. 근데 교사 발령 후에 일정 교육 경력이 쌓이면 일정 교사 자격증이 이제 부여가 되고 그 이후에 이 교사가 교감이 되기 위해서는 교감 자격증을 소지해야 되고 교감이 또 교장이 되려면 교장 자격증을 소지해야 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진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러니까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이 되는 그 과정은 그 교감 자격 연수를 받는다는 그 순위 명부에 올라간다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순위 명부에 올라갔다 그래서 그 자격증을 받는다 그래서 무조건 뭐 발령이 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임용 시험도 마찬가지잖아. 임용 순위 경쟁 시험이잖아. 그러니까 발령이 언제 날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순위에 올라간다라는 의미의 이제 그 시험이기 때문에 이 승진도 마찬가지야. 어떤 순위에 의해서 이 교감 발령, 교감 승진이나 교장 승진의 순서가 정해진다라는 의미로 좀 보면 될 것 같아. 뭐 우리는 이제 교사니까 뭐 교장은 나중에 그러니까 교사니까 교감을 먼저 보면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에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필요해 기본적으로. 근데 뭐 이 정도는 다 할 것 같고 또 교감을 하려면 그 교감 자격 순위 명부 대상에 들기 전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상급 이상을 합격을 해야지 이 교감 자격증 혹은 순위 명부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더라고. 근데 뭐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최근에 아마 생긴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시험에 합격을 하든가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60시간의 한국사 그 연수, 직무 연수를 이수하면 이거를 대체를 할 수 있다고 해. 뭐 미리 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관심 있으면 공부도 미리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크게 경력 평정과 그다음에 근무 성적 평정, 그다음에 연수 성적 평정, 그리고 가산점 이런 형태로 나눠지는데 그 첫 번째로 경력 평정을 먼저 볼게. 경력 평정은 20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그래서 20년 기간 동안 기본 경력 15년과 초과 경력 5년 이렇게 합쳐서 총 20년 동안의 경력을 점수화하는 건데 뭐 사실 이거는 뭐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점수라서 뭐 시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10년 지나면 다 만점을 받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그 경력 안에서도 가경력, 나경력, 뭐 다경력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어. 약간의 환산점이 차이가 있는데 가경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식적으로 발령받은 이후에 교원이나 교원 전문 직원, 뭐 연구사, 그다음 군경력까지도 인정이 되는 형태의 경력이고 나경력 같은 경우는 시간 강사, 뭐 기간제 교원 등의 정식적인 발령 받기 전에 경력들을 임용되기 전 경력들을 나 경력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더라고. 그래서 대부분의 이 평정점은 거의 다 넷째짜리 소수점 넷째짜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셋째짜리까지 계산하는 형태로 되는데 엄청 0.0001점 차이로도 뭐 승진에서 누락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경력 평정을 할 때는 뭐 퇴직이나 휴직, 또 직위 해제, 뭐 정직 기간 등은 제외되는데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질병 휴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정받을 수 있는 휴직은 그 경력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력들에 한해서 이 경력 평정의 점수를 다 환산받을 수 있고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 20년 이상이면 누구나 다
7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지금 나와 있고, 금평이라고 불리는 근무 성적 평정인데, 뭐 일반적으로 우리 연말에 우리 다면 평가를 실시하잖아. 그래서 다면 평가 내용 플러스 그다음에 평정자와 확인자가 점수를 부여하는 근무 성적 평정, 이렇게 두 가지를 합산한 형태로 점수를 매겨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알겠지만 뭐 교사는 평정자가 교감 선생님이야, 교감 선생님. 그리고 확인자는 교장 선생님이고, 그리고 다면 평가는 알겠지만 그 학교마다의 어떤 정성적인 기준과 정량적인 기준을 학교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그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전체로 보면 100점 만점인데 평정자,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이 평정하는 점수는 20점, 그러니까 20% 정도 되고,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이 부여하는 점수는 40점, 좀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지. 그리고 그 다면 평가에서는 정성 평가가 32점, 정량 평가가 8점, 이렇게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이 되고 있고, 여기서 딱 봐도 알다시피 이 금평이라고 불리는 이 근무성적 평정은 그 관리자들에 의한 점수가 좀 많이 반영이 돼. 그래서 일반 승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관리자의 눈치를 좀 많이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불합리하지만 뭐 그 관리자의 의도에 좀 맞춰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이게 승진을 앞두고 이제 뭐 5년 이내에 가장 유리한, 자기한테 유리했던 3번의 금평을 반영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제일 가까운 순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2023년도에 2월 28일자로 승진 명부에 제출을 한다, 서류를 제출한다. 가장 가까운 그 점수라면 바로 작년도 점수가 되겠지, 그지? 작년도 점수를 기준으로 34%가 들어가게 돼 있고, 그 두 번째 가까운 연도와 세 번째 가까운 연도 점수가 각 33%씩, 그러니까 총 3년에 3번에 걸쳐서 합산을 해서 이 100점 만점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3년 동안이나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요거를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연수 성적 평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연수 성적은 크게 교육 성적하고 연구 실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가장 요즘에 뭐 뜨거운 감자였던 내용이기도 한데, 뭐 예전부터 얘기는 나왔겠지만 그 일정 자격 연수에 대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얘기가 많았잖아. 근데 알다시피 올해부터 이 일정 자격 연수 그 성적이 그 절대평가 형태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걸로 이제 거의 결정된 것 같고, 이 크게 이제 교육 성적하고 연구 실적으로 나뉘고, 그리고 교육 성적은 또 직무 연수 성적하고 자격 연수 성적으로 나눠. 자격 연수 성적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일정 연수 점수가 되겠지. 그 점수를 이 밑에 있는 공식에 맞춰서 환산된 점수를 반영하게끔 돼 있고, 직무 연수 성적은 우리가 그 교직 경력 동안에 직무 연수 60시간짜리를 3개 반영하게 돼 있어. 그래서 그 3개에 대한 어떤 점수를 이제 환산해서 이제 점수화해서 이제 반영하게 돼 있고, 그거는 뒷페이지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 일정 자격 연수 평정점은 만약에 100점을 맞았다. 100점을 맞았다. 그럼 당연히 9점 만점이 되겠지. 9점에서 연수 성적 만점이 100점인데 연수 성적이 100점이니까 당연히 9점 만점이 되겠지. 거기서 이제 자기가 받은, 아마 최저 점수가 80점으로 알고 있는데 그 80점과 100점 사이에 자기가 받은 점수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넣으면은 자격 연수 성적 평정점이 나올. 이제 두 번째는 직무 연수 환산 성적인데, 아까 말했듯이 60시간 연수를 3개를 들어서 이 환산점을 반영되는 형태입니다. 근데 아까 그 승진 명부에 올리는 시점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3개를 들어야 돼. 근데 여기 공식을 보면 알겠지만 그 3개 중에서 95점을 초과하는 연수를 하나만 들으면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60시간 이상짜리를 96점을 받았어. 그러면 환산돼서 100점이 되는 거야, 100점. 그러면 100점 중에 100점이니까 6점 만점을 받게 되고, 첫 번째 시험 하나는, 제일 높은 것 중에 하나는, 나머지는 그냥 60시간 2번만 이수를 하면 만점을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총 3개의 연수 중에서 95점 초과, 그러니까 96점 이상의 점수를 받는 거 하나를 받으면 총 18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 실적에 대한 내용인데, 연구 실적은 최대 3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점까지 받을 수 있고,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받을 수 있는데, 연구대회 하는 거랑, 연구대회 참여해서 입상하는 거랑, 그다음에 학위를 취득하는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전국 규모 연구대회 뭐 되게 많더라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교육자료전, 그다음에 뭐 인성실천 연구대회,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연구대회들이 있고, 그리고 각 시도별로 주최하는 그 연구대회가 있는데, 각 등급마다 이런 1.5점에서 작게는 0.5점까지 연구 실적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 학위 취득 같은 경우는 뭐 석사 학위를 취득하면 일반적으로 자기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교과가 뭐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교직과 연관되면 다 직무와 연관되는 학위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석사 같은 경우는 1.5점, 박사 같은 경우는 3점 이렇게 연구 실적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연구 점수는 뭐 딱 봐도 알겠지만 연구대회 같은 경우는 어떤 내가 교육 활동에 대한 어떤 결과물에 대한 이제 보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학위 취득 같은 경우는 어떤 진짜 상위의 학력을 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 직무와 관련된 학위를 얻는다는 거에서 좀 차이는 있지만 뭐 결국에는 개인 연구에 있어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처한 상황이나 뭐 경제적인 여건, 뭐 물리적인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연구 실적을 쌓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